우리가 축산을 하는 목적은 인민들에게 고기를 먹이자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의 풍리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천만을 안으신 어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대가정을 보살피는 가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의 이미지로 김정은 위원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 북한 도발 와중에 요즘 북한 매체라든지 북한 내부에서 전해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심각한 식량난 얘기입니다. 자, 북한 외교관 출신이신 고영환 한국관광대학 겸임 교수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김일성 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밥에 고깃국을 비단옷과 함께 비단옷 입고 먹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2019년 3월에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식량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징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산 사람이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가 못이 박히게 70년 동안, 네. 지난 70년 동안 이 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산다. 이게 네. 김일성 주석이 1962년에 나온 말이거든요. 1962년이요? 예, 1962년 북한이 네. 전후에 러시아로부터 17억 달러,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10억 유안, 그리고 네.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받은 돈으로 수십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전후복구건설이라는 걸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게 1960년부터 1966년까지가 북한 경제의 황금기입니다. 그때 그랬군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아버지들은 말씀하시던 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인당 철강 생산량이랑 기계 제작 생산량이랑 일본을 따라 앞선다 그랬거든요. 북한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석탄, 네. 철강, 피복 생산량. 그러면서 이 밥에 고깃국을 2년 내에 먹여주겠다 그랬는데 네. 그게 돌고 돌아서 한 70년 지나서 2019년 3월 달에 다시 그 손주회에서 이 밥에 고깃국 소리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지금도 오는 사람들, 지금도 연락이 되는 사람들은 네. 이 밥에 고깃국 소리를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 젊은 그 세대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밥이란 단어가 뭔지 이돈 의원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밥은 흰 쌀밥을 흰 쌀밥인데 네. 그 조선 시대 그 쌀 생산량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때 그 소고기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밥의 쌀밥은 조선 시대 때 그부터 나왔던 거, 이 밥의 이는 이시조선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밥에 쌀밥 먹는다는 게 이제 그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으려 된다니까 지금 감이 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권에서 그 북한 주민을 그 이 밥에 쌀밥 먹이는데, 고깃국 먹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때 당시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 2,500만 명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뭐 우리 GDP는 물론이고 우리 예산으로도 어떻게 하면은 그 굉장히 상당 부분을 그 커버할 수가 있다 이런 그 결론이 나왔어요. 다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비용이나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 북한이 그 핵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에 그 자원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원이 모자라서 그게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게 안 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은 북한 단독으로도 혹은 그 남한이나 다른 그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도 네. 현재로서도 충분히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또 저 그림을 보다 보니까 영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북한 뉴스 같은 거 보면 모내기 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모내기 철이고 쌀 생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아주 후진적인 나라들도 문제없이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쌀이 부족하고 식량 부족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농사를, 얘기하는 네. 게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쌀 생산을 잘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예. 이전에는 네. 이게 국가 거니까 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일을 잘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여기 분조 책임제로 되면서 조금 좀 좋아졌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건 비료가 없고, 그러니까 살초제, 살충제 비료가 안 되고 전기 생산이 안 되고 기름이 없으니까 트랙터가 돌아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것이 자원적 문제의 분배의 문제로 해가지고 북한이
비료도 없고 네. 전기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사람 손으로 그냥 인분을 더 해서 하다 나니까 네. 쌀 생산량이 자꾸 낮춰지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자원 배분 같은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네. 국민들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의사 결정 순위에 후순위에 밀려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196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왜 1966년인가 하면 1966년에 김일성이가 경제국방병진 노선이라는 걸 나오면서 전국 국토화, 전국 요새화, 전민 무장화를 하면서 군비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이 배분이 달라지기 불균형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심각해졌군요. 내려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서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핵무기 개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니까 이돈 의원님 말씀처럼 네. 자원 분배 문제입니다. 국가의 자원을 네. 어디에 집중적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북한이 조금만 좀 개편 조치, 경제 개편 조치를 취하고 자원 분배를 농업이나 경제에 돌린다고 한다면 네. 사실 쌀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자체로도. 근데 식량 문제에 네. 대해서는 약간 그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지금 뭐 어려운 거는 그 사실입니다. 북한의 식량이 이제 1년에 640만 ton 정도가 필요한데 네. 현재 한 500만 톤이 채 생산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가 됐나요? 이제 그 4월 말 5월 초에 그 미국에 방문했을 때 워싱턴 다녀오셨죠? 네네. 네. 그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그 식량난에 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tarving 하지는 않다. 배고파서 많이 뭐 굶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런 정도가 되면은 중국에서 사실상 조금 풀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또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그 쌀 가격이 그렇게 뭐 오르거나 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뭐 당장에 지금 뭐 주민들이 굶을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네. 며칠 전에 만약에 그 미사일 쏘는 그런 자원을 그 식량 수입하는 데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네. 사실 서양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나라들에서 저렇게 무기 개발을 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국민들 그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쓰지 이런 얘기들을 그 워싱턴이나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가요. 고영환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물고기를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자, 물고기를 좀 양식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풀 먹는 짐승을 많이 키워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네요. 풀 먹는 짐승을 많이 키워라. 이것도 네. 1962년에 김일성 주석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여기에 풀과- 1962년. 네, 1960년 풀과 고기를 바꿔라. 근데 풀과 고기가 바꾸기가 힘든 게 풀만 먹고 짐승이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알곡을 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가 김정일 위원장 때 1990년대 다시 토끼 기르라, 메기 기르라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사료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또 김정은 위원장도 2012년도 집권을 하면서 네. 세포 등판이라는 강원도 세포군을 옥수수밭을 다 갈아엎고 풀을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 군에서 소를 길러가지고 그 소를 인민들한테 소고기를 먹이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풀도 제대로 안 나오는 데다 겨울에 짐승들이 먹을 음식이 없고 겨울에 네. 소 같은 것들을 가둬둬야 되는데 네. 따뜻한 온도를 보장해 주는데 소가 그 강원도 추운 데서 벌판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네. 결국은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결국 3대를 걸쳐서 풀과 고기를 바꾸는 것이 네. 지금도 실현되지 않아서 지금 왜 안 되느냐? 풀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네. 그 풀 가지고 고기를 바꿔라 이러는데 간부들은 말 그대로 짐승이 풀만 먹고 자란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 영화에 나옵니다. 반동들이 하는 영화에 반동들이 수령님이 지시가 이렇게 나오면 아니 짐승들이 풀만 먹고 살았답니까? 그런 영화도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 네. 반동들을 처형하는 그렇게 숙청하는 거로 나오는데 네. 어차피 반동들이 쓰기 제일 좋은 말이 짐승이 풀만 먹고 산답니까? 이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네. 풀만 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제가 개성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자동차로 갔을 때 네. 주변에 보면 그 논하고 이제 산인데 산이 전부 거의 민둥산
수준이고 그렇죠. 북중 접경 지역에서 보면 그 꼭 두만강이나 그 압록강 아니더라도 어디가 북한이고 어디가 중국인지 금방 산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산에는 풀이 아니라 나무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네. 그 풀이 가능한지 그 자체가 제가 그 북한 지역에서 풀도 있고 나무도 그래도 좀 무성하다고 느낀 데는 묘향산 정도가 거의 뭐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북한의 지금 위성으로 보면 수림이 울창한 데는 네. 김정은 특각이 있는 주변은 수림이 우성합니다. 거기 아. 나무를 베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나머지 보면 거의 민둥산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풀은 조금 있는데 토끼는 소년단원들이 기릅니다. 토끼 기르는데 토끼가 또 병에 약해가지고 자꾸 죽거든요. 근데 네. 토끼를 2마리씩 한 아이가 내라. 그래서 소년호 탱크를 만들고 소년호 대포를 만들어서 인민군대에 보내자는 거들. 그러니까 토끼를 길러서 쌀로 바꿔 먹자는 게 아니라 소년단 구호가 네. 토끼를 키워서 소년호 탱크를 만들고 소년호 대포를 만들자. 이게 또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어디에 기본적인 핵심을 두는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유엔의 식량난이다,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식량이 어렵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 지난 4일하고 또 지난주 9일이죠. 이렇게 2번이나 그 발사체, 아직까지 서양에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발사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식량 공작 전술이다, 태영호전공사가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목적을 보면 식량을 획득하는 전략이 맞을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네. 북한 신분들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받자고 남한하고 대화하는 줄 아느냐, 너네 정신 차려라. 이게 북한 매체에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북한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비핵화 셈법에 네. 미국도 들어오고 네. 한국도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북한 편에 서서 이 북한 비핵화를 풀어서 네. 외국인 투자도 들어오고 중국과 무역에서 5, 60억 달러의 석탄도 좀 팔고 이런 것이 기본 장기 목표인데, 중장기 목표인데, 당장은 어쨌든 쌀이라고 들어와보는 게 나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북한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몇만 톤이 쌀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비핵화의 틀을 자기네에게 파키스탄, 인도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데 한국과 미국이 끌려 들어오라는 거고, 쌀은 네. 한순간에 쌀 좀 주고 뭐 5만 톤이든 10만 ton이든 받으면 어쨌든 자기네 군인들한테도 그렇고 당 간부들이나 경제 간부들한테 매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다다익선이라는 측면에서 가까운 단기 전략인 것은 맞는데 네. 큰 판에서 보면 조금 좀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북 관계를 오래 하셨던 전문가분들 얘기로는 저런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한테 더 통 크게 뭔가 지원해라 뭐 이런 거를 뜻한다는 또 해석도 내놓으시던데요, 이도원 의원님. 식량 지원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만약에 주면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 고 교수님께서도 그 지적을 했지만 북한은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그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마 하노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노이 그 상황을 이어가서 크게 진짜 그 북한식의 빅딜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그 명확하죠. 핵 보유국을 그 유지하면서 그 제재를 풀어서 경제를 개발하겠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지금 그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사일인데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고 그 선의는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희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이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시점을 택했는데 네. 사실 미국이 지금 그 중국하고 무역 분쟁도 있지만 지금 이란에서 핵 문제 다시 터지고 중동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네. 베네수엘라 그 정권 교체 문제도 지금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픕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 문제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우선순위로 다루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일본은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 아베 대화 시켜보려고 굉장히 그 북한에 그 유화적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북한이 세게 나가면은 미국, 일본, 문정부도 물론 그렇겠지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네. 카드를 던졌고 식량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하게 의도를 분석해서 네. 지금 문정부는 지금 일방적인 대북 유화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는 뭐 상황만 관리하고 넘어가겠다. 이 네. 정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재검토가 제가 보기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도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구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비행거리를 한 번은 짧게 한 번 더 길게 해서 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사정권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뭔가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아주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러시아가 자기네한테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게 뭐냐면 올라가서 네. 수평 비행을 하다가 떨어지기 전에 회피 기동을 하다 목표물에 떨어지니까 사드나 팩3 같은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무기를 개발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구송이라는 데서 쐈는데 구송에서 딱 270km가 서울입니다. 네. 그리고 420km가 계룡대 쪽이거든요. 네. 요걸 겨냥해서 쏜 건데 이렇게 콤파스로 돌려보면 딱 고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걸 쏘면 트럼프가 발끈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조그만 거 쏘면서 차츰차츰 간을 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 240km 쐈다가 네. 다음에 470km 쐈다가 말을 안 듣고 식량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1000km쯤 가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내심을 지금 시험을 하는 거죠. 트럼프를 시험한다. 당신들 우리를 계속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말 그대로 말리지 않고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셈법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당신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거야. 그 한국 정부 우리 편에 확실히 서 민족 편에 확실히 서 그렇지 네.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계속 괴롭힐 거야. 결국은 김정은의 고도의수법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 뭐가 있는가 하면 북한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항공모함이 다 걸프 해역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군사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요때 바짝 긴장도를 올려놓으면 트럼프가 그래 뭐 그만한 것까지 내가 봐줄 수 있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워싱턴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은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미온적인, 어떻게 보면 신중한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 대북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집중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